안녕하세요. 갤러리 본관장 배경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2007년도 6달러였던 그림이 1000억까지 올랐어요. 6달러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중국 현대미술작가 4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대미술작가 4대 천왕은 장샤오강, 펑리준, 오예민준, 왕강이인데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이 얼굴은 무표정한 얼굴, 웃는 얼굴, 대머리에 체념한 듯한 얼굴, 가면을 쓴 얼굴까지 표현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얼굴을 그렸어요. 왜 이렇게 얼굴에 집착할까요?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가장 많이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중국의 초상화는 마오쩌둥이었는데요. 마오쩌둥의 시대에는 고된 노동을 하는 인물들을 밝고 활기찬 얼굴로 미화해서 그려냈습니다. 그러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인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자 그 시절의 절망과 두려움 등을 자유롭게 풍자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얼굴에 그려내는데 집중하게 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얼굴은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개성있게 그려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장샤오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겪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그림은 혈연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무표정한 얼굴에 크고 밝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인 대가족 연작 시리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에 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회색 혹은 청회색의 배경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작품의 일부 사람만 붉은빛과 흰빛으로 색칠한 것이 장샤오강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장샤오강 작품을 두고 비평가들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중국인과 중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빨간 완장은 공산주의의 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한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겠죠. 이렇게 장샤오강은 중국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오래된 사진 속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눈물을 머금은 이 그림은 장샤오강을 대표하는 그림이다 라고 하겠는데요. 현대미술 작가 중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993년 이래 대가족 또는 혈연 시리즈를 그린 장샤오강의 인물화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화가 자신의 낡은 가족 사진을 토대로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나타나는 것처럼 한결같이 무표정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아마도 이 무표정, 슬픔이나 분노, 한 점의 감정이나 의지조차 찾을 수 없는 철저한 표정의 부재일 것 같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장샤오강은 8세, 양치는 그 후 지방에서 강제 노동에 처해집니다. 장샤오강은 엄마에게서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요. 노동을 간 엄마 대신에 혼자 놀게 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그림을 배워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그의 가족들은 할머니와 살게 되어집니다. 1976년 다른 젊은이들처럼 지방의 농장 노동에 보내졌지만 같은 해 마오쩌둥이 서거하고 문화대혁명은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합니다. 장샤오강은 그 후 폐교된 아트스쿨에 입학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소비에트 리얼리즘을 배웠지만 그보다는 샤갈, 반고흐 이런 유럽 미술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장샤오강은 새로운 아방가르드 미술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간 고뇌에 차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지만 그 후에 자기 스타일을 찾아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후 장샤오강은 독일 여행을 하고 회화의 깊은 감명을 받아 중국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낡은 가족 사진을 차용합니다. 현재 그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화가 중 한 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에민준인데요. BTS의 리더였던 RM도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 친숙한 우에민준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에민준 작품은 웃는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활짝 웃어서 이 숫자를 저는 세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그렸더라고요. 아마 밝게 웃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정말 웃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를 대변하는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웃는 얼굴의 우에민준 그림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에민준의 웃는 모습은 그 웃음 속에 강요의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담아있고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작가는 이는 곧 자신의 조상이자 친구의 모습, 나아가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중국의 흐름을 담아낸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에민준은 웃는 얼굴 회화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조각을 여러 편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에민준의 그림에서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나키즘, 두 번째로 아방가르드 미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에민준의 그림에서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냉소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중국의 살아있는 시대 정신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에민준의 최근 작으로 방관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한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젊은 남자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회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방관자라는 그림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기만 하는 바보, 웃음은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사회의 혼란과 개인적 혼란을 반항, 슬픔, 분노와 체념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4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장샤오강, 우에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천왕 중 펑리준, 왕광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